안녕하세요. 닌자 이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닌자고 불의 닌자 대 얼음의 황제의 내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도깨비들을 물리친 이후 닌자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우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닌자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닌자들은 닌자고 시티를 돌아다니며 할 일을 찾았지만 닌자고 시티는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탓에 큰 소득 없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던 중 뉴스에서 수상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클러치 파워에 의하면 그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닌자들은 바로 저곳이라며 사막으로 떠나려고 했고 픽셀은 그런 닌자들에게 새로운 탈 것을 선물해줍니다. 사막에서 이동하던 중 거대한 풍뎅이를 만나 차량이 고장나게 됩니다. 닌자들은 고장난 차량을 고치던 중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힘을 합친 끝에 풍뎅이의 몸속에서 엔진을 찾는 데 성공하고 피라미드로 가던 중 닌자들은 클러치 파워 교수한테 도움을 청하여 클러치 파워 교수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온갖 함정들로 가득했고 계속하여 탐험하던 중 제이가 뱀이 그려진 퍼즐을 완성하자 그곳에서 봉인돼 있던 아스피라라는 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스피라는 갑자기 닌자들을 공격했고 싸우던 도중 카이가 붙잡혀 불의 원소의 힘을 흡수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닌자들이 막아보지만 아스피라는 스핀지추까지 썼고 결국 닌자들은 막지 못하여 카이는 힘을 잃고 아스피라는 불의 힘을 얻어 더욱 강해지고 닌자들을 포박시켜 놓은 채 피라미드에서 나온 후 누군가에게 복수를 다짐한 채 닌자고 시티로 갑니다. 아스피라의 파이로 바이퍼 군대는 닌자고 시티를 습격하고 닌자고 시티는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때 픽셀이 사무라이 X 로봇을 타고 뱀들과 싸우고 네스는 이 일을 스핀지추 수도원으로 가서 마스터 오에게 전해줍니다. 한편 닌자들은 아직도 피라미드에 갇혀 있었고 다같이 힘을 합쳐 족쇄를 끊어내는 것은 성공했지만 피라미드의 영암이 점점 차올라 위기에 빠졌지만 힘을 합쳐 겨우 피라미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용암은 이미 꼭대기까지 차올라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 픽셀이 구하러 오며 다같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스피라는 아직도 도시를 공격하며 자신을 가둔 사기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그것이 보관된 박물관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닌자들이 더 빠르게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만지는 순간 머리에 불이 나고 엄청난 힘을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아스피라가 도착하여 두루마리를 갖기 위해 닌자들과 싸우게 되었고 결국 두루마리는 아스피라에게 갑니다. 닌자들은 아스피라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였고 카이 제이콜은 같은 뱀인 스켈스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엑시디쿠스가 아스피라와 사기꾼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 한 소년이 뱀무족의 땅에 들어갔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뱀 소녀가 그를 구해줍니다. 둘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었지만 소년에 의해 소녀가 타락하게 되고 소년은 뱀부족의 왕까지 배신했지만 소년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으로 돌아가 마스토우에게도 아스피라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우와 가마돈이 몰래 뱀의 땅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걸 본 아스피라는 자신에게 스핀지추를 가르쳐준다고 약속하면 풀어준다고 했고 가마돈과 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우는 아스피라에게 스핀지추를 알려주게 됩니다. 스핀지추를 배운 아스피라는 뱀부족의 왕 자리를 빼앗고 인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가마돈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를 사용하여 아스피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자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결국 우와 가마돈은 아스피라를 쓰러뜨리고 아스피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닌자들은 아스피라가 말한 배신자가 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닌자들이 우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이 아스피라는 수도원에 도착하였고 수도원 내부까지 들어와 우를 찾습니다. 닌자들은 아스피라를 피해서 지하의 비밀시설로 대피하고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전해받은 로이드와 잔, 니아는 두루마리의 위치가 탐험가 클럽이란 것을 알게 되고 탐험가 클럽에 가지만 회원이 아니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닌자들은 결국 몰래 잔입하여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한편 아스피라는 결국 지하 비밀시설을 찾아내어 금지된 스핀지추 두루마리로 닌자들을 공격합니다. 위기의 순간 두 번째 두루마리를 찾은 나머지 닌자들이 도착하였고 닌자들은 두루마리를 번갈아 사용하며 아스피라를 공격합니다. 잔이 마지막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아스피라와 그녀의 부하들을 모두 얼리며 전투에서 승리하던 찰나 아스피라가 우에게 마지막 공격을 하자 잔이 대신 맞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후 아스피라는 크리타리움 감옥에 수감되고 우는 아스피라에게 잔이 네버 영역으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네버 영역은 16가지 차원 중 가장 먼 차원으로 아주 추운 곳이었죠. 우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혼자서 여행자의 차를 마시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닌자들은 사부님을 절대로 혼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차를 훔치고 사부님을 못 가게 막은 후 자신들이 네버 영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마스터 우는 닌자고에서 재배한 여행자의 찻잎은 네버 영역에 효과가 없다고 픽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닌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네버 영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랜드 바운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행자의 차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닌자들은 일단 산 아래로 내려가 위대한 호숫가의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고 닌자들은 부족 중 한 명인 솔라에게 잔이 얼음 황제의 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얼음 황제의 부하인 백스 장군은 닌자들이 온 것을 확인 후 닌자들이 황제를 없애려는 자들이라고 얼음 황제에게 설명합니다. 닌자들이 이 마을에 머무는 사이 얼음 황제의 블리자드 군단이 이 마을에 습격합니다. 닌자들 덕에 전투는 승리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카이는 아스피라에게 빼앗겼던 불의 힘을 이끌어내 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성공합니다. 닌자들은 얼음 황제에게 공격을 받은 마을을 재건하고 있었고 로이드는 닌자들에게 이 마을을 부탁하며 잔을 찾으러 혼자 떠납니다. 로이드는 혼자서 잔을 찾으러 가는 중 길에서 하얀 늑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늑대의 도움으로 랜드 바운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랜드 바운티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고 그곳에서 하얀 늑대와 하루를 보내던 중 타이탈 로봇에 신호가 잡혀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걷던 중 로이드 늑대에게 레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호를 따라가던 중 로이드는 반시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반시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타이탄 로봇과 잔의 영상 편지를 발견합니다. 로이드는 타이탄 로봇을 수리한 후 반시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한편 콜은 자신이 여행자의 차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고생하던 중 한 꼬마아이 덕분에 여행자의 나무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콜은 혼자서 여행자의 나무가 있는 산을 오르던 중 한 괴물의 습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됩니다. 콜은 깨어나 보니 크랙이 사는 동굴 아니었고 알고 보니 크랙은 콜을 공격한 것이 아닌 무너지는 얼음 다리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콜은 크랙에게 여행자가 나무가 있는 곳까지 안내받게 됩니다. 콜은 크랙의 도움으로 여행자의 나무를 찾아 여행자의 찻잎을 얻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는 레드와 함께 잔을 찾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고 길을 가던 도중 얼음 황제가 보낸 베헤모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로이드가 타이탄 로봇으로 맞서 이기는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레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레드는 사라진 채 아키타라는 소녀가 있었고 그녀는 번신족으로 레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타는 로이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 거주하던 변신종은 말 그대로 동물로 변신을 할 수 있었고 선택의 의식을 통해 동물의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키타와 그녀의 쌍둥이 형제 카타로의 선택의 의식 당일 백스가 나타나 의식을 방해하고 변신족이지만 동물로 변하지 못한 백스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며 분노한 채 복수를 다짐하며 마을을 떠납니다. 마침내 아키타와 카타로는 각각 늑대와 곰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변신을 한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마을로 돌아가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미 백스에 의해 얼어붙어 버렸고 카타로마저 드래곤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아키타는 이 일 때문에 얼음 황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마을에 남은 닌자들은 얼음 황제가 보낸 드래곤 보리얼의 습격을 받게 되고 카이가 막아보지만 아직 카이의 힘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기에 보리얼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도 전부 얼어붙어 버립니다. 한편 얼음 황제의 성으로 향하던 로이드도 보리얼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키타와 함께 맞서보지만 둘 다 당하고 로이드는 결국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얼음 황제를 만나게 되고 얼음 황제가 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백스는 자신이 버려진 변신족을 교활한 무리들이라며 그린팩스의 책사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거절당하여 또 한 번 버림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잔을 발견하게 되고 백스는 잔이 얼음의 원소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시스템을 재부팅시키던 잔을 방해해 기억을 잃게 만들고 기억을 잃은 잔을 이용해서 그린팩스가 거주하는 성을 공격하여 잔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잔은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에 의해 계속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기억을 잃은 잔을 설득해보지만 이미 타락한 잔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로이드를 감옥에 가둡니다. 로이드는 그곳에서 아키타의 사라진 오빠 카타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닌자들은 랜드 바운티를 발견하게 되었고 수리에 성공하여 다같이 얼음 황제의 성으로 출발합니다. 거의 도착해 가던 중 다시 한번 보리얼의 습격을 받게 되고 닌자들이 랜드 바운티로 들이박아 겨우 보리얼을 기절시키게 됩니다. 한편 로이드와 카타루는 진실을 알게 된 과거의 황제였던 그린팩스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편 기절한 줄 알았던 보리얼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다시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카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되찾으며 강력한 불의 힘으로 보리얼을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로이드는 얼음 황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되지만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쓴 얼음 황제는 너무나도 강했고 붙잡힌 로이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그 순간 기억이 돌아오며 드디어 얼음 황제에서 잔으로 돌아오게 되고 얼어붙은 마을 주민들은 모두 풀어주게 되면서 네버 영역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백스는 다시
쫓겨나게 되고 닌자들은 무사히 닌자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닌자고 불의 닌자 대 얼음의 황제의 내용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